1인당 $1,400 현금 지원금 지급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가운데 납세자 대다수가 오는 17일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미 동부에 걸쳐 운영되던 대형 마약 밀매 조직에 40여 명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추행 혐의에 둘러싸인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가 이번에는 전 부인을 학대했다는 폭로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도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괄적 이민개혁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요양원들 가운데 5성급으로 분류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대책 등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에 따른 1인당 $1,400 현금 지원금 지급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1, 2차 현금 지원을 은행 계좌로 받은 납세자 대다수가 오는 17일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이 1인당 $1,400 현금 지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데 따라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주말부터 현금 지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IRS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납세자 대다수는 오는 17일까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대상자에게 IRS는 데비트카드 또는 체크로 지원금을 발송하며 이 경우 지급 시일이 보다 늦어져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연소득이 개인 $80,000, 부부 합산 $160,000를 넘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과는 달리 대학생 등 성인 부양 가족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가정도 가족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의 경우 1인당 $1,400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가 소셜 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수혜 자격이 없지만 만약 자녀 등 부양 가족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거나 소셜 번호가 있다면 자녀 몫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소셜 번호가 있고 자녀가 소셜 번호가 있다면 소셜 번호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IRS는 오늘 15일부터 개인별 현금 지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금 수표 등을 받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IRS에 전화를 하거나 주소 변경 양식 폼 8822를 제출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운영되던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의 40여 명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탄약과 같은 폭탄 무기를 비롯해 코케인, 헤로인 등 약 $277만 달러치의 마약과 무기들이 압수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의 주 거래 장소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있는 데이케어 센터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마들린 싱가스 지방검사는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들이 현장을 급습해 40여 명을 기소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압수 물품으로는 38개의 폭탄 무기, 3만 1,000회 분량의 순수 코카인 9.5kg,
5,000회 분량의 크랙 코카인 1.5kg, 36,000회분의 헤로인 1kg 이상,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36,000회분의 펜타닐 250g, 42,000회분의 모르핀 210g, 그리고 현금 38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현금을 제외한 압수된 마약 품목의 시가총액은 약 277만 2천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마약 거래 장소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지방검사에 따르면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오늘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이 각각 햄스테드와 로제데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소지한 채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들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 카운티 검시관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약의 가격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카인 가격은 2020년 8월 기준 키로당 약 3만 2천 달러에서 최근 최고 5만 5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독약물 연구소가 밝힌 2020년 9월까지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팬데믹 이전 대비 30%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83%는 코카인이나 몰핀 등과 같은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가 검출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판매한 마약류 총가액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주요 밀매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기소된 조직의 40여 명 중 9명이 주요 밀매자로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최소 징역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나소 카운티의 수많은 소규모 거래상들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했으며 마약류를 입수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심지어 푸에트리코까지 유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뉴욕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경찰은 83세 한인 할머니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범인 글렌모어 냄브레드를 체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냄브레드는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한 2급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냄브레드가 노숙자이며 지난 1년간 각종 범죄로 화이트플레인스 경찰에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9일 쇼핑센터 부근을 걸어가던 중 용의자인 냄브레드의 갑작스러운 주먹질에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이식을 잃었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인 미리엄 로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 혐오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중어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중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주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나소 카운티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아시아 지역 사회에 대한 폭력과 편견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류 상원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e're not COVID. We're not the China virus. We are Americans. We are proud Asian Americans. 이 자리에 참석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최근 증가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cannot have the ugly and painful history repeat itself again. NYPD에 따르면 2019년 뉴욕시에서 3건의 아시안 중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9건, 올해 3월 7일 기준 이미 7건이 발생하는 등 아시안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task force made up of Asian American police officers out in communities, finding the people who did it, making sure there's consequenc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아시아계는 공격과 괴로움을 당했고 희생양이 됐다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동료들이고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최일선에 있지만 그들은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미국적이지 않으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를 수년간 주재하고 그의 전기까지 쓴 기자 겸 작가 마이클 스니어스는 기고문에서 쿼모 주지사가 전 배우자 캐리 케네디를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리 케네디는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딸이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로 인권 변호사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작가 마이클 스네일스는 쿼모 전 부인 캐리가 2002년 9월 쿼모 주지사에게 이혼을 요구한 직후 학대를 피해 한 차례 이상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자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리는 1990년 쿼모 주지사와 결혼했고 당시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쿼모 주지사가 아버지로서 평범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가 스네일스는 쿼모 주지사가 어떤 대가를 치렀더라도 성공하려고 하며 조직이나 사람을 혹독히 관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사설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쿼모 주지사의 괴롭힘은 뉴욕주 정가에서 공공연합 비밀이었지만 쿼모 행정부의 공포와 감정 학대가 횡행했다는 게 이번 의혹으로 드러났다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쿼모 주지사가 주지사직에 계속 적합한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쿼모 주지사가 전직 보좌관들을 포함한 6명의 여성이 자신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하는 가운데 최근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는 7번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딴 성희롱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가운데 그의 최측근이 주 지방 수장들에게 쿼모 주지사에 대한 충성 확인 전화를 돌린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뉴욕주 백신 배급을 총괄하는 백신 최고 책임자 레리 스워츠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카운티장들에게 전화해 쿼모 주지사에 대한 충성심을 떠보고 지지를 결집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소속의 한 카운티장은 스워츠의 전화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뉴욕주 법무부 공공청렴국에 윤리 고발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뉴욕 백신 책임자가 쿼모 주지사에 대한 충성도를 점검했다는 사실은 필수적인 보건 행정에 정치적 상황을 개입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워츠는 워싱턴 포스트에 카운티장들과의 통화에서 백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 의혹에 휘말려 주의회는 물론 뉴욕주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로부터도 사임 요구를 받고 있지만 쿼모 주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후 뉴저지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뉴저지주 레이크우드와 브릭타운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70에이커에 이르는 광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레이크 에어포트 로드 근처의 덤불에서 시작된 불씨는 때마침 몰아친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넘어 브릭타운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70번 국도의 서쪽 타운에 있는 수백 채의 가옥과 상점이 폐쇄됐으며 주민들은 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화재 현장 부근의 대형 상업용 빌딩과 창고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커먼 연기가 인근 도로를 덮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일부 국도를 폐쇄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현장 구간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극심한 체증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이날 밤부터 통제가 풀렸습니다. 소방관들은 숲속 덤불에서 발생한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변수가 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4,8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영국발 변이가 4,690명,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가 143명, 브라질발 변이가 2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변이 감염자가 나왔는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738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13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북부 공업지대 미시간으로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616명, 남아공발 1명입니다. 동부 매사추세츠에서도 변이 감염이 많았으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371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영국발 변이 343명, 남아공발 3명이 발견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는 등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확산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오클라호마와 버몬트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발견됐으며 남아공발이 23개 주, 브라질발이 10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를 예고하는 등 집단 면역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백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열쇠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 법안들의 철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스테니 호이워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 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들 두 개 법안은 1,100만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고 부모와 입국 당시 18세 이하였던 드리머들에 대해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추방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드리머들은 대학 졸업장을 따거나 2년간 군에서 복무할 경우 또는 최소 3년간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 노동자 현대화 법안은 지난 2년 사이 최소한 180일 이상을 미국 내 농업 부문에서 일한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또 $1,000의 벌금을 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들 두 개의 별도 법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민주당 측이 이처럼 이민개혁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개별적 법안으로 점차적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보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요양시설 가운데 이른바 5스타급 최고급 요양원도 코로나19 예방 대책 등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3,500개 이상의 5스타급 요양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인 2,400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예방 규정 무시, 환자 학대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메디케어 센터 CMS는 2010년부터 전국 각 요양원의 입주 비용, 간호사가 서비스하는 시간,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기준으로 요양원의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5스타급 요양원은 침대당 약 $2,0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3스타, 4스타 등급의 침대당 수익 $1,00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요양원의 31%는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11%는 환자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요양원은 입주자들의 낙상사고 관련 입원 건수 중 약 40%를 CM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고 발생 실태가 드러나면 등급 책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5스타급 클로블 레이크 하우스는 72명의 노인들이 낙상사고로 입원했지만 이 중 15명만 보고됐습니다. 많은 요양원은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방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매너케어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57세의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양원은 5스타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많은 노인들은 요양원 등급을 보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CMS의 등급 결정이 철저한 실태 조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펠팍 한인회 및 한인단체는 현재 팰리세이드파크 타운 정부의 부패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1차 청원서를 오늘 버겐 카운티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580여 명의 펠팍 주민이 서명한 이 청원서에는 펠팍 행정관의 즉시 해고와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또 불법 지불된 기금 환수와 비리를 방조하고 동조한 이들을 색출해 책임을 물을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펠팍 한인회 및 한인단체들은 GoFundMe 웹사이트를 통해 법적 투쟁을 위한 기금 모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남는 기금은 팰리세이드파크 학군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참여해야만 부정부패를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팰리세이드파크 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을 비롯한 펠팍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유급병과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펠팍 한인회와 펠팍 상공회의소, 주민대책위원회, 유권자 협의회 및 일부 시민들은 뉴저지의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펠팍에서 한인시장 및 한인의원 등이 다수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명확한 진실규명과 진상조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의 비위생적인 절임 배추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확산되며 불똥이 중국산 김치로 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장면이 담긴 해당 동영상에는 절인 배추들이 가득한 커다란 웅덩이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굴삭기로 이용해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일부 언론 매체 및 유튜브 등에서 중국산 김치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이 동영상이 중국산 김치를 절이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동영상에 대해 문의한 결과 수출용 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치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영상 속 절임 배추는 쏜차이라는 발효 채소 제조 과정으로 추정되며 김치는 절임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 각 마켓에 수라상이라는 브랜드로 중국산 김치를 유통하고 있는 왕글로벌넷의 강승헌 대표는 한국 나주 공장과 중국의 2개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며 중국 위생당국의 인증과 철저한 감독하에 위생적으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현지 생산 공장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강 대표는 중국 당국도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FDA 심사 승인을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로 김치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이삭 감독의 휴먼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부문 6개 후보에 선정되며 세계 영화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윤여정은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연기상 후보에 선정된 배우로 기록됐습니다. 또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 최초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 B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한국계 미국인 프로듀서인 크리스티나 오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어제 오전 9시경에 공개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은 2021년 전 세계가 기다린 원더풀한 이야기 미나리는 썬댄스 영화제의 최고상인 심사위원대상을 기점으로 골든글러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등 전 세계 영화제와 시상식, 협회에서 통산 91관왕을 달성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박스오피스에서도 3월 3일 개봉일부터 12일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5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피고인의 수와 증거의 규모라는 면에서 미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31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소 100명 이상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900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1만 5천 시간 이상의 감시카메라 및 보디카메라 영상, 1,600대의 전자기기, 21만여 건의 제보를 확보했다며 5명의 사망자와 경찰관 140여 명에 대한 폭행 등을 낳은 의사당 난입사태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작년 처리한 약 290건보다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발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연방검사가 사건에 투입됐으며 재판과 관련해 검사와 판사가 각각 7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